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 아빠입니다. 제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구독자분의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 사연 내용은 제 카페에 가보시면 부동산 상담 게시판에서 이제 원문 내용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누구나 이렇게 사연을 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이분께서 올리신 제목은 가장 좀 고민을 많이 하는 내용 중에 하나죠. 최근에 많은 분들이 실거주 아파트를 매수를 할 건지 또는 거주하고 투자를 좀 분리해서 투자성 높은 데를 좀 사놓을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본문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안녕하세요, 닥부님. 닥부님 유튜브 영상들을 열심히 보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최근에 아파트 매수 관련해서 고민하다가 제 영상을 좀 찾아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이렇게 카페에 글을 올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상황이잖아요. 현재 현황을 좀 살펴보면 기본 정보가 배우자분께서는 50대 초반이시고 이 글을 쓰신 분은 40대 후반이십니다. 자녀가 이렇게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아들이 2명이나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송파역 근처에서 전세로 거주 중이고 아무래도 이제 자녀분들이 컸기 때문에 학군하고 학원을 좀 고려해가지고 대치동 근처로 이사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득 현황을 보면은 남편하고 이제 본인의 급여를 더하면은 실수령액이 1,500만 원이에요. 이게 소득이 굉장히 높고 별도의 어떤 저축액에 대한 언급은 없으세요. 자산 현황도 보면 주택은 또 갖고 있지 않고요. 전세금하고 현금을 합하면 한 13억 정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고민이신 거고, 고민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내용이 이제 굉장히 길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첫 줄인 것 같아요. 첫 줄을 보면, 주담대 6억. 이게 대출 규제 때문에 6억만 나오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 18억에서 19억 정도의 대치동 근처 아파트를 매수하여 실거주할지, 또는, 거주하고 투자를 좀 분리해가지고 11억 정도로 어딘가 좀 투자를 해놓고 나는 월세로 거주할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거주로 생각하는 지역들을 대치동 근처다 보니까 18억에서 19억으로 돈에 이렇게 지역을 좀 맞추다 보면은요, 단지들이 이렇게 상품성이 그렇게 좋지 않은 나홀로 아파트들만 나왔을 거예요. 그런 단지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한편에 이제 거주하고 투자를 분리했을 때 한 11억 내외 정도를 쓴다라고 할 때 보셨던 지역이 여기 같습니다. 금호 16구역 있고 부가현 뉴타운 있고 노량진 뉴타운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노량진 뉴타운은 찾아봤지만은 10억에서 11억 정도로는 투자하기 힘들 것 같더라고요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노량진 뉴타운 빌라 가격이 거의 10억대 후반이기 때문에 현금만 가지고는 어렵고 추가적인 대출을 잘 활용을 하셔야지만 매수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큰 틀에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질문에 좀 답변을 좀 드려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역의 추천까지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좀 거주로 좀 생각하셨던 지역들의 단지의 성향이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첫 번째 단지에 대해서만 좀 분석을 해보고요. 이 단지가 투자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요 매봉 아파트를 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강남권 일대에서 내가 18억에서 19억 정도 내외의 예산을 가지고 거주용 아파트를 고르다 보면은 이렇게 나홀로 아파트밖에는 나오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투자성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미래를 좀 여쭤보신 거잖아요. 25년 이후에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까를 여쭤본 건데, 미래를 예측하는 거는 쉽지 않지만, 과거의 시세를 토대로 미래 시세를 예측하는 거는 또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과거 시세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요렇게 좀 힌트를 드리면 21년도가 주택 가격이 좀 고점이었고요. 그때 한 17억 정도 이렇게 매도가 됐던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이후에 최저가가 이게 22년도, 23년도에는 나홀로 단지다 보니까 아예 거래 건수가 없고요. 24년도에 이제 16억을 찍은 게 다입니다. 그래서 최고점을 찍고 그 위에 저점이 이제 16억이라고 할 때 16억에서 최근에 4년 내외 시세차익을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보면은 한 3억 정도대가 올라간 거예요. 3억 정도대가 이렇게 올라간 거죠. 요 정도 시세차익이 난 단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시세 차익이 사실은 이제 높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요런 지역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강남권이 굳이 아니더라도요. 서울의 중급지 지역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마포잖아요. 그래서 마포의 단지를 좀 보시면 동일 기간에 우리가 지금 제가 평가해드렸던 이 매봉의 아파트가 뭐 22년도, 23년도 시세가 16억 내외 정도로 좀 추정이 되거든요. 거래된 게 없긴 하지만은 고점을 찍고 그 이후에는 16억 내외로 거래가 됐을 확률이 높다 보니까 그 정도 시세로 봤을 때 마포에 있는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이 단지도 22년도 이 사이에 실거래된 게 한 16억대 내외거든요. 고점을 찍고 한 16억 내외로 거래가 됐다가 최근에 실거래된 걸 보면은 한 23억 정도니까 시세 차익이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는 동일 기간 안에 한 7억 정도나 오른 거예요. 7억. 근데 강남권인데 이 매봉의 아파트는 3억밖에는 이제 오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강남권이라고 하더라도 중급지 지역의 대단지 시세를 쫓아가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소규모 단지, 특히 이제 강남권의 소규모 단지도 투자성이 그렇게 높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뭐 여러 단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단지는 개인적으로 좀 배제를 하시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렇게 좀 투자성이 좀 높은 지역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투자 목표도 요거잖아요. 5년에서 7년 후쯤에 가장 수익률이 좋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싶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방법을 투자 목표로 삼으시면 요 나홀로 아파트를 가시면 안 됩니다. 비록 이제 대치동 근처라고 하더라도 투자성이 높지는 않아요. 뭐 여러 지역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금호 16구역, 부가현 뉴타운, 노량진 뉴타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제가 좀 보고 투자성이 어디가 높은지부터 어디가 조금 낮은지 순서대로 좀 설명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좀 보셔야 되는 거는 이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셨던 거주하고 투자를 분리할 때 가장 투자성이 높아 보이는 데는 뭐 노량진 뉴타운이죠. 노량진 뉴타운에서도 뭐 1구역하고 3구역이 이제 한강변에 접해 있고 뭐 속도를 내고 있죠. 관리 처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완성이 됐을 때 한강 조망도 가능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한 11억 내외의 돈만으로는 투자가 어렵고 왜냐하면 빌라 작은 지분 뭐 34평 받는 작은 지분도 매매 금액이 18억이 넘어가니까 얘를 이제 대출을 좀 쓰셔야 되겠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가 이제 별도 주택도 없고요. 그리고 신용대출도 쓴 게 없는 것 같아요. 순 현금만 13억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약간의 레버리지를 쓰면 노량진 뉴타운 3구역 정도는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가 이제 첫 번째로 추천을 드리고 싶은 지역이고요. 나열하셨던 지역 중에서는요. 두 번째 지역은 금호 16구역입니다. 금호 16구역에도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 현금이 뭐 11억 내면 살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도 매매 금액이 이렇게 18억짜리가 최저 매매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적으로 별 차이가 없잖아요. 노량진 뉴타운 3구역하고 금액적으로 별 차이가 없으면 조금 더 입지가 좋고 미래 가치가 좀 높아 보이는 3구역을 우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북아현도 말씀을 하셨는데 뭐 입지도 그렇지만 사업의 속도가 그렇게 빠른 구역은 아니다 보니까 북아현이 이제 3순위의 순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세 가지 이제 정비 사업을 조금 우선순위를 좀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정비 사업 투자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충분히 이제 아파트를 가셔도 됩니다. 뭐 마포구의 아파트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포구에도 보면 소규모 단지가 아니라 좀 대규모 단지,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대단지를 우리가 충분히 전세를 끼고 살 수는 지금 시점에는 있거든요. 마포구나 성동구 일대의 대단지 아파트를 그 다음 우선순위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단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는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조금 사시는 게 좋아요. 얼마 전이었죠. 9월 7일 날 어떤 공급 대책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번 현재 정권 하에서는
공급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을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정부에서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급이 안 되니까 이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들이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대표적인 게 대출에 대한 규제,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규제 지역이나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규제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나오기 전에 매수 타이밍을 한 템포 좀 빠르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보니까 6월 27일 날 대책이 나오고 약간 주춤했다가 최근에 이런 지역들의 시세가 약간 좀 다시 반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규제가 나올 수 있다 보니까 뭐 추석 전후로 해서 나올 가능성이 전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대책 전에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기과열 지역으로 묶이게 되면은 우리가 세금적인 측면에서 매우 불리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투기과열 지역이 아니잖아요. 해당 일대가 2년만 보유를 해도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의 아파트에서 이 혜택이 굉장히 좀 큰 거니까 한 템포 좀 빠르게 의사결정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해보면은요, 50대 정도 되는 맞벌이 부부셨고요. 소득이 높아요. 뭐 저축액은 잘 모르겠지만 자녀가 이렇게 2명이 있고, 주택이 없고 전세금하고 현금을 합하면 13억 정도나 갖고 계시는데, 목표가 한 5년에서 7년 동안의 수익성을 좀 높이는 선택지에 대한 고민이셨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질문이 2가지였는데, 거주하고 투자를 좀 같이 해가지고 대치동 인근의 나홀로 아파트를 매수할까요?의 질문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좀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나홀로 아파트, 강남권의 나홀로 아파트랑 한 중급지 지역의 대단지 아파트랑 비교했을 때 서울의 중급지 대단지 아파트의 수익성이 사실은 더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지로 우선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의견을 드린 거고요. 강남권의 나홀로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 2번째 질문은 요런 지역들, 정비사업 지역을 말씀을 하셨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우선순위로 봤을 때 노량진, 금호 16구역, 부가현 순서로 좋고요. 이런 지역들이 이제 우리가 무주택자고 투자 경험이 없다 보면 정비사업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아파트로 가셔도 된다. 아파트로 가셔도 되는데 소규모 단지가 아니라 대단지 아파트를 가셔야 되고요. 이런 단지들의 매수 시점은 추가적인 규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특히 이제 마포나 성동 같은 데는 추가적인 규제 대책 전에 취득을 하시는 게 세금적으로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